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안TV, 그중에서도 부분과 전체를 진행하는 서성교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우리 사회와 정치와 경제 또 외교안보의 비판을 넘어서서 대안을 모색하고 가능한 한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비판과 대안TV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 선생님께서 같이 함께 동참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부분과 전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 외교와 안보, 전략 이런 부분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각조각 부분을 통해서 전체의 그림을 파악하고 또 전체의 그림 속에서 조각조각을 이해해야지 제대로 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코너 이름을 정했습니다. 최근 한미 간의 관계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북미 간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전문가인 이인배 박사 모시고 대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가 이제 한미동맹 맺어진 지 70주년이죠. 70주년 됩니다. 예. 네. 저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미일 동맹도 맺어진 지 70주년이 돼서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 미국과 일본이 굳건한 동맹 관계 속에서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략을 진행하겠다. 이런 걸 보고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 한미동맹에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는 북핵 폐기 문제, 또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또 호르무즈 파병 문제, 또 뭐 관세 부과라든지 환율 문제 이런 또 경제 문제도 크게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 해리스 대사에 대한 코수염,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개입이다. 이런 이야기가 청와대와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것만 좀 짚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협력 교류 5대 사업을 제시했는데 해리스 대사가 이런 걸 제대로 추진하려 그러면 한미 간에 워킹그룹이란 말이죠. 실무그룹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성을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제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이 발언에 대해 가지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통일부 대변인이 했던 이야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16일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해리스 대사가 이제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5가지 5대 사업, 뭐 금강산 관광 개선공단, 뭐 철도 연결 사업, 그리고 뭐 인접 접경 지역 뭐 개발 등등 5가지 사업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뭐 관광 일단 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해리스 대사가 이야기한 것이 이제 우려를 표명한 거죠. 우려를 표명하면서 워킹 그룹에서 좀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워킹 그룹이 원래 지난해 2018년 10월 달에 생겼거든요. 생긴 이유가 뭐냐면 한국 정부가 너무 빨리 나간다. 남북 협력 제재와 좀 엇나갈 우려가 있다. 유엔 제재와.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에 실무 차원에서 서로가 조율하면서 가자라고 만든 게 워킹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달은 워싱턴에서 한 달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만나곤 했었거든요. 그 회의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회의예요. 그 회의에서 조금 더 긴밀하게 서로 회의하면서 그걸 조율하자라는 것이 해리스 대사의 이야기였던 거죠. 사실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교류 협력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뭐 또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또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조율하고 추진하는 게 훨씬 더 안정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거죠. 그 사실 혹여 너무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정부야 정부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또 그 기업들이 일반 기업들이 하게 되잖아요. 대기업들이 하게 되잖아요. 현대든 삼성이든 이런 기업들이 가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데 그럼 국제기업들이 혹여 잘못해서 국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하게 되면은 그 기업 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좀 필요한 거다라는 측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제 개입이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 특히 이제 요즘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북한 이제 관광 이슈인데요. 뭐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개별적인 사람이 관광 가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이제 관광 사이트를 개방하고 뭐 직접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중국이나 제3국을 통해서 갈 수 있다.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개별 관광 문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 개별 관광 갈 때에 뭐 금품, 물건이라든지 뭐 금액이라든지 또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네. 그 관광 하는 회사가 상당한 또 그렇죠.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보리 제재에 그렇죠. 포함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각자 그냥 우리 그냥 그 배낭여행 하듯이 한 명 한 명 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가도 별로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북한이라는 체제 속에서 그렇게 쉽지 않고 단체 비자 발급을 받거나 해야 되면 중간에 중개가 필요하겠죠. 예. 중개하는 회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합작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예. 일단 위반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이제 그렇게 합작 사업을 안 하려 그러면 통일부가 다 모든 서류를 받아가지고 북한에다 제출해서 그걸 받아서 개별에게 다 줘야 돼요. 예. 뭐 그렇게 해야 되면은 일단은 그렇게 하면은 그런 유엔 제재 규례 위반은 아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가게 되는 방식인데 앞서 이제 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왜 중국으로 우회해서 가냐면은 곧바로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가거나 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게 되면 유엔사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예.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 쪽에서 허락을 안 해주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는 그거를 안 하겠다고 이제 중국 쪽에서 우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문제예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유엔 제재가 왜 생각됐는가를 좀 잠깐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유엔 예. 국제사회가 왜 북한에 대해서 그런 걸 못하게 했느냐. 핵미사일 그 능력을 더 이상 강화시키지 못하고 포기시키겠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건 그냥 남북 교류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존권에 걸린 문제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모든 국제사회가 합의 동의 구조 속에서 한 것인데 가장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해서 그 유야무야한다라는 것이 과연 지금 다 타당한 건가 아마 이상할 거예요. 유엔 이 회원국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자꾸 관광을 대해서 돈이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하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생각할 거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점차 이 제재에 이완되고 구멍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엔 제재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뭐 미국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이번 사태에 미 국무부에서 이런 뭐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 남북 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의 진정과 보조를 맞추도록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조율하고 상의하고 있다. 네. 이런 뭐 그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국무부에서 한 말 중에 더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해리스 대사의 그 이야기들은 예. 간담회 했다기는 대통령의 뜻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이 하는 그런 말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자기가 표현했다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그냥 정책 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사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특명 정권 대사예요. 그러니까는 예. 국가 원수인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결정권을 해당국에 가서 그들 결정하고 조율하고 하는 것이 대사의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해리스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대통령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개인 사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특히나 기자 회견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정부가 주권을 침해했다. 통일부는 남북 관계는 주권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주권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여당의 뭐 의원 같은 송영길 의원 같은 사람은 조선 총독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 거죠. 사실은 예. 미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이 신분을 보장받고 그 모든 그 권위를 인정받는 아그레망을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 국가로부터 예. 인정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사실은 강력하게 지금 상대방에 대한 존중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사실. 예, 아까 송영길 민주당 의원 뭐 발언 네. 소개해 주셨는데요. 해리스 대사가 조선 총독인가? 총독이라는 것은 이제 식민지에 그런 거죠. 와 있는 네. 지배국이 파견하는 사람을 이제 총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송영길 의원의 머릿속에는 미국은 제국주의고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다. 그런 거죠. 그런 소위 말하는 이 386 좌파들의 왜곡된
반미 의식 구조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실제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는 아직도 그 70년 전, 80년 전에 그런 그 족쇄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걱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뭐 개별 관광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관광객의 안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남북 간에 뭐 신변 안전 협약 이런 것들이 체결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박왕자 씨가 네. 금강산 관광을 갔다가 네. 피격당한 일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인 그 원비어도 네. 북한 개별 그 여행을 하다가 네. 거기서 구금돼서 거의 이제 뭐 사망 직전에 풀려나서 미국에 돌아가서 사망했던 일도 있고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북한이 금강산에 우리 현대 아산이 설치해 놓은 호텔과 관광시설들을 다 철수해 가라. 철수하지 않으면 자기들 철거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북한에 개별 관광을 가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의지도 없는 것이고 뭐 박왕자 사건도 보면은 사실 그것이 그냥 실수로 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그 초병의 조준에 의해서 사살한 거였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게 그건 사살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아무 진상 밝히지 않고 그냥 지나갔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상황에서 또 보낸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앞서 지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인 이런 거죠. 북한은 장사는 이제 합작 사업을 했었는데 하지 말고 너네들 떠나라. 그 대신에 이제 금강산 열어줄 테니까 너네들 와서 여기서 돈 쓰고 가면 그거는 환영한다. 이게 이제 김정은의 지금 입장이단 말이에요. 예. 돈은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변 안전 같은 전혀 이야기는 없는 상황이고 문제가 많은 거죠. 예. 그 해리스 대사가 제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고 그렇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라서 이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일본계 미국인으로 한국 대사로 와 있다. 그 다음에 콧수염을 기른 모습이 옛날 일제시대 때 네. 파견된 총독과 똑같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외모, 출신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 모독 아니고 이 대한민국 국격을 확실히 떨어뜨리는 일 아닙니까? 아, 그렇죠. 사실은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가 갖는 위치, 국제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신분에 대한 위치라고 생각해 볼 때 문명국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니면은 그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하면 안 될 소리를 한 거죠, 사실은. 그거는 크게 그 미국을 그 권위를 미국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거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좀 마음이 상해 있을 겁니다. 그 미국에서 좀 국내에서 이것이 언론에서 크게 좀 뭐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 이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 벌써 미국 국무부에서 2번이나 지금 성명이 나왔거든요. 예. 대변인 성명이 2번이나 나온 것을 봤을 경우에 미국에서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나라에서 정말로 인종차별 수준의 발을 이 대한민국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앞으로도 그것이 더 문제가 안 되게 뭐 청와대도 조금 이제 톤다운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어쨌든 송영길 의원은 조금 자중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이런 남북 뭐 교류 사업 추진도 너무 북쪽을 의식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미국과 또 협력과 조율,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좀 협력해 가면서 북한 관광에 대한 실효성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한미 간의 갈등 마찰과 더불어 최근에 북한에서 새로운 외무상으로 선임됐습니다. 리성권이라고 네. 북한에서는 발음하는데 우리나라 발음하면 이제 이성권이죠. 정통 외교관 출신은 아니죠, 그죠? 네. 정통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 외교관이 아니죠. 예. 사실은 군인이었죠. 군인으로 사실은 30년 이상을 봉직하다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외무성, 외교 장관이 된 거죠. 그 외교에 대한 외국에서의 경험도 전혀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학법 자체가 전혀 외교적인 화법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과연 이 사람이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뭐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전에 그 외무상을 했던 이용호 외무상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고 그렇죠. 이제 상당히 미국과 또 중국과 이런 외교 관계를 잘 풀어나가고 그 밑에 있는 부상인 최선희 씨가 네. 대부분 이제 실무를 맡아왔는데 네.
이제 군 출신을 이제 외무상에다가 선임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강경하게 이제 대미, 대남 뭐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뭐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원회의를 통해서 미국과 더 이상 협상의 여지를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거 빼놓고는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사항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성건이라는 사람을 이제 외무상으로 안치무로 인해 가지고 군부 입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건이라는 사람이 군인이기도 했지만 군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정찰 총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작 부서에서 늘 30년간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김영철이하고 20년 이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이 노리고 있는 건 그럴 겁니다. 미국 김영철이가 정찰 총국장으로 있으면서 CIA가 그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CIA에 있을 때 그 정부 라인을 통해 가지고 미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어게인 2018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을 이제 이성건이 보고 좀 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까지는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성사 가능성은 예전에 폼페오 때보다 훨씬 낮아졌다. 왜냐하면은 폼페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CIA 국장은 지나 해스펠이라는 그 여성 국장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뼛속까지 정보원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 정치적인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죠. 취임할 때 청문회에서 나타나고 이후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을 정도로 조용히 지금 그 정보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과 아마 물밑 접촉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준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정책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미국 정보부의 그 핵심적인 또 원칙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는데 이성건이 그 일을 맡게 됐다. 제가 볼 때는 이성건이도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오래 넘기면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사가 북미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읽지 못한 오판에서 나온 인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의 군대와 또 대남 정책과 외무성을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리성건은 김영철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2018년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는데 그 유명한 발언이 있죠. 그죠? 경제인 우리 대한민국 기업인들에게 여기서 냉면 먹는 게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런 발언을 했을 정도로 뭐 굉장히 강압적이고 압박적인 발언을 했는 걸로 유명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북한 전무들 속에서 이제 그 이성건을 이제 돌쇠라고 이제 별명을 부르고 있습니다. 돌쇠가 앞으로 돌격하고 뭐 무대부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고요. 사실은 그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나 그런 것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없어서 앞으로 남북 문제가 특히나 이제 미국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도 쉽게 풀리기 어려운 구조로 점점 인사 라인조차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동맹 관계도 상당히 균열이 가고 또 북한에서는 강성 라인들이 포진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또 한반도 안보가 굉장히 걱정되고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게 아마 전문가들이 공통적인 의견 같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연말에 그 노동당 전원회의 때 중장기전을 대비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면 돌파하자. 이런 이야기 했던 게 지금 조금 반영이 된다고 보여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는 뭐 더 이상 자국을 하지 않고 본인의 그 핵 무력을 키워내면서 미국하고 이제 정면 협상에서 안 되면 말고라는 식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게 이제 김정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한국 정부는 좀 김호흡으로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 봐야 지금 그 떼쓰는 애한테 자꾸 목소리만 높여지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은 호흡을 길게 보고 우리는 조금 뒤로 빠져 있는 게 오히려 낫다. 그 북한에 대해서 그 논조를 바꾸게 하려는 용기가 없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지만 그럴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지금은 침묵하는 것이 그래도 차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은 북한과 또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이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분단된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안보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전략과 대응을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